선생님께서도 공유 성장형 대학 연합 체제 얘기를 하셨고 일찍부터 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얘기도 나오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대학 연합 체제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생각하게 된 게요. 우리가 너무 이제 서열화된 부분을 어떻게 혁파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뭐 대학을 육성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카이스트라든지 포항대 그런 수준까지 이제 웬만한 대학들을 지원을 국가가 해준다면 이제 국립대학 일단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립대학을 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의 규모에서 경제 규모에 맞게끔 10위권만 해주면은 저는 일단은 최소한 비용은 확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단적인 예로 지금 10조 원이거든요. 올해 고등교육 예산이 정부에서 주는 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430개 대학에 지원하는 게 10조 원입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은 1년에 7조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좀 파이를 올리자. 그러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그 정도 수준이 올린다면 20조 원은 확보되거든요. 그러면 세계적인 대학 만든다? 일단 체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흔히 웃자고 얘기하지만 씨름 선수인 이제 강호동 씨름 선수가 있잖아요. 그 강호동하고 저하고 씨름하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체급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 체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중량감 있는 대학을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자원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그 대학의 규모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세 개 대학이 합치면 그러면 한 2조 원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서로 쉐어링하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거 갖고 학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이 쉐어링의 이 공유의 성장 체제로 가야 된다. 그 교수님께서도 뭐 벌써 뭐 오래전부터 고등교육 교부금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일반 사람들한테 저항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대학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국가가 줘야 돼? 그러니까 또 초중고에는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 저항이 좀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대학에는 왜 국가가 대학에 그렇게 거대한 돈을 해줘야 돼? 뭐 이런 어떤 그 거부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저항감 같은 것들은 왜 생기는 거라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이 공공재로 보느냐 사적재로 보느냐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제가 미국, 일본을 사례 드는 게요. 그 나라들이 결국은 이 교육을 사적재화로 보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 중심의 이 교육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돈을 내, 수업료 내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미국, 일본 그러니까 교육을 사적재화로 보는 국가의 철학이 우리한테 기양 흡수된 결과입니다. 그런 논쟁이라기보다는요 철학의 문제고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그런 사적재화로 보는 철학에서 나온 그 논거고 그거는 미국, 일본과 같은 그런 몇 개 나라의 그 교육관에 근거한 그 사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대학 연합 체제면은 그 대학 연합 체제 안의 그 학교들은 어떤 공동 입학, 공동 학위를 전제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 제가 2010년도에 이제 한국형 대학 연합 체제를 얘기했던 그 전에도 이제 우리 경상대 정진상 교수님도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저도 공감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킨 취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네트워킹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국형이라고 할 때 학력이라고 하는 학벌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동 입학, 공동 졸업이라고 하는 그 나라 쓰지 않는 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입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입시 제도 운영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학생들 선발을 좀 하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게 1지망, 2지망입니다. 1지망은 이 대학의 무슨 과, 2지망은 무슨 대학의 무슨 과 이런 식으로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해가지고 그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 뭐 그 정도 그 입학 자원에 대해서 이 공동 입학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그 수작업하지 않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우리가 받아서 그 국공립만이 갖고 있는 입학 기준, 우리는 학력이 아니라 정말 잠재력만 본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 갖고 합의가 된다면 그 학생들을 뽑아서 우리는 국공립대학이 열심히 얘들을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체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이번 행사의 그 제목인 그 대학설 해소 불가능한 꿈인가 이 고민에 대한 짧은 그 1분 정도의 짧은 선생님의 대답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세상 변화는 진짜 이제 젊은 세대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이제 진짜 들으면서 정책 설계하는 그런 지혜가 이제 우리 어른들한테 필요한 거지. 어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 이제 좀 놓자. 왜냐면 워낙 급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 지혜를 젊은 사람들한테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책도 저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학 서열 문제는 이 사실은 정책이라기보다는 문화와 연동되기 때문에 또 시스템적으로 이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학벌 구조의 이 어떤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학 서열 혁파에 대한 원인이 노동시장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대학 서열은 어떻게 혁파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은 결국은 저는 쉐어링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과 공감대가 저는 확산된다면 또 젊은 층들 이해해 준다면 시민단체 중에 동력이 돼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의 큰 목소리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사교육 어떤 세상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